자, 방금 전까지 우리가 문장의 이러한 성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지금 이제는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문장의 짜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혼문장과 이제 격문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혼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 서술어 하나씩, 그 다음에 격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2개 이상씩 지니고 있는 것을 갖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 격문장 같은 경우는 이어진 문장과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구분하는 거는 솔직히 중학교식 문제예요.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는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은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속에서 떤 것들이 이제는 그 포함되어 있고 그 아까 얘기했던 문장 성분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과 연계시켜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좀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것들은 좀 기억을 다 하면서 암기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응용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여러분이 접하고 풀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자습서나 혹은 아니면 평가 문제집 혹은 제가 드린 이러한 문제들 아직 접근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빨리 여러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좀 익혀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하면서 그걸 갖다 끝내셔야지만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끝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풀고 그냥 맞아 틀렸다 채점만 하시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뭐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자, 혼문장, 격문장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볼게요. 혼문장은 밑에 있는 것처럼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이다. 그래서 그가 드디어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띄었다가 서술어죠. 그런데 그가가 여기서는 주어가 되고요. 자, 그리고 또한 아기가 잔다. 뭐 당연히 요거 자체는 주어 서술어로 되어져 있고요. 자, 그가 드디어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같은 경우 보면은 띄었다가 서술어라고 하면은 미소를 목적어. 그러면 어디에 띄었느냐? 얼굴에 띄었다. 얼굴에는 부사하고요. 드디어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라고 해서 이것도 부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도 그가는 주어부. 드디어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이 전체가 뭐가 돼요? 서술부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견문장에 대한 거 볼까요? 그는 이 고장에서 태어났고 평생 동안 여기에 살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둘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는 이 고장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여기에 살았다라고 해서 문장이 2개가 되는데 이것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서야 그가 확실히 우리를 사랑했음을 깨달았다. 자, 제가 서술어부터 찾으라고요. 깨달았다. 그럼 누가 깨달았느냐? 우리는 깨달았다. 그죠? 그럼 우리는 깨달았는데 무엇을? 바로 이제서야 그가 확실히 우리를 사랑했음을 깨달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랑했음을 자, 보게 되면은 자, 사랑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때에 깨달았다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이거 서술어고요. 자, 그런데 무엇을? 사랑했음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형이 뭐다? 사랑하다예요. 그죠? 근데 사랑하다에서 했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에 바로 과거시의 선어바람이 자, 저 녀석이 쓰였기 때문이라는 측면. 자, 이걸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 자체로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때 다라는 어미가 빠지고 이 자리에 뭐가 붙었어요? 이라는 바로 뭐 명사형 어미가 여기에 붙었고 그 뒤에 뭐을 이라는 바로 두고 얘는 목적격 조사가 이렇게 붙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 여기는 크게 이것도 봐야 되죠. 자,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슨 문장? 이거 자체는 네, 아는 문장이라는 거고요. 아는 문장이 들어와 있고 그 아는 문장이 무슨 명사형 어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된다라는 측면.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명사절이다. 라고 하는 측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뭘 볼 수 있다? 얘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다. 그러므로 이 문장, 이 절은 바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 바로 목적어에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꼽을 수 있다. 라는 측면인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 다시 아는 문장이라는 거. 근데 그 아는 문장이 명사, 절을 아는 문장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얘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서야 그가 확실히 우리를 사랑했음을 깨달았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사랑했는데 누가? 그가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주어 있죠? 그 다음 우리를, 목적어 있죠? 확실히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 얘는 없어도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깨달았다. 그가 확실히 우리를 사랑했음을 자구해서 목적어가 안에 들어와 있다는 측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보면은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가 확실히 우리를 사랑했음 할 때 보면은 확실히는 이건 없어도 돼요. 요거 자체는 부사어로서 그러다 보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두 자리 자 서술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서술어 자릿수를 여기에서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 성분에 있어서 그가 우리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있다는 거. 요것도 지금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해서 빠진 게 있어요? 주성분에서 없어요. 그죠? 자 여기 필수성분에 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판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진 문장을 그럼 볼까요? 대등하게 이어진 것과 종속으로 이어진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대등하고 종속하고 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여러분이 자꾸만 이걸 갖다가 그 대등을 앞뒤로 바꿨을 때 말이 안 되는데요? 생각하시는데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이 의미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순서가 아니라 비 오고 바람 부는 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바람 불고 비가 온다. 역시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와 바람이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걸 앞뒤로 바꿔도 똑같다. 이 개념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순서로 보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는 같지만 그의 예수는 살아있다. 앞뒤로 바꾸면 그의 예수는 살아있지만 그는 같다. 뭐 죽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바꿨을 때 의미가 통한다는 거, 상통한다는 것은 뭐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것처럼 고, 며, 나, 지만 이런 것으로 이어져 있다는 측면. 나는 앞뒤로 바꿨는데 난 죽어도 모르겠다. 난 왜 선생님 말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여기에 고, 며, 나, 지만 이거 그냥 외우세요. 이걸 외워서 중간에 지금 현재 비가 오다에 오고 그 다음에 그는 같지만에 여기에 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 어미 자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대등이다 라는 이렇게라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아무래도 대등과 종속 뭐 수리 이걸 구분해라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문장을 놓고 그 문장 하나하나 세세히 다 찢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니까 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고, 며, 나, 지만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되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앞뒤 문장이 대등이에요. 자, 종적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네, 주, 종의 관계. 자, 얘입니다. 무슨 얘기냐? 조건과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뭐뭐면, 뭐뭐 더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자체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봄이 오다 그 다음에 꽃이 핀다 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이 자체가. 그 다음 여기는 뭐가 있어요? 면이 있어요. 자, 이 면은 순서를 나타냅니다. 봄이 와야지만 어때요? 꽃이 피게 되는 순서입니다. 이 자체는. 그걸 바꾼다면 꽃이 피면 봄이 온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됩니다. 네, 자 한번 바꿔볼게요. 꽃이 피면 봄이 온다. 자, 꽃이 피면 봄이 온다. 네, 말은 됩니다. 그죠? 봄이 오는 것 자체 꽃이 펴야지만 봄이 온 것 같아요. 네, 말은 돼요. 근데 어떻게 여기는 봄이 와야지만 꽃이 피는 순서가 됐죠? 근데 여기는 꽃이 펴야지만 어떻습니까? 봄이 오는 순서가 됐죠. 순서가 달라졌죠. 그죠? 순서가 다르다 보니까 의미가 어떻게 전달되게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바로 어떻게 얘는 종속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꽃이 피려면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조건이 봄이 오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예를 더 들면 뭐 배가 고프면 라면을 먹어라 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그죠? 라면을 먹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배가 고파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인이 나왔는데요. 원인은 이유라는 이러한 그
명제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유, 원인, 뭐 어디 잡서에 보게 되면은 이유라고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마시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뭐 아서, 무로, 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이번 성적이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그죠? 자,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뭐 국어가 쉬워서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 전혀 아니겠지만.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양보에 대한 의미를 좀 볼까요? 뭐뭐지만은 뭐뭐 리을지라도 라는 이런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죠. 시험이 어려울지라도 절망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경우. 그죠? 그래서 시험이 어려울지라도 절망하지 마라 라든지 혹은 아니면 오늘 바쁘더라도 내일 회의에 참석해라 라고 하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 뭐 아까 얘기한 시험이 어려울지라도 라고 하는 이런 상황과 그렇지만 어떻게 절망하지 마라 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마라는 것 자체는 앞에 나오는 시험이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의 이러한 시험이 어렵다는 이런 그 개념을 갖다 그럴지라도 이러한 그 뒤에 나오는 절망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하나의 절망하지 말다의 양보를 하라는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 양보에 대한 개념은 좀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 말고도 뭐 오늘 바쁘더라도 내일 회의에 참석해라. 그러니까 내일 회의에 참석하려면 참석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쁘더라도 바쁜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내일 이런 회의에 참석하는 걸 양보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낫겠죠. 그게 훨씬 쉬웠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덧보태거나 더해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 리을 분들은 뭐뭐 리을수록 있는데 이런 개념은 사실 뭐 여러 잡서에서 보기가 좀 힘듭니다. 요 자체가. 근데 얘를 그냥 만들어 본다면은 뭐 열심히 달릴수록 시간이 단축된다 라고 하는 개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도 목적 뭐냐면 뭐뭐 하려고 뭐뭐 보자 뭐뭐 어려 이런 게 있는데 너에게 주려고 나는 선물을 샀다 뭐 밑에 나와져 있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보면 앞에 나오는 이러한 조건들이 앞에 이러한 개념들이 있어요. 조건, 원인, 양보, 덧보태거나 더해 그 다음에 의도 목적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얘들에 대한 것과 예제들을 연결하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만 요즘 들어와서 좀 많이 뜸해지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좀 더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예문들 혹은 교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들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속은 어쨌든 앞뒤를 바꿨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개념. 대등은 앞뒤를 바꿔도 의미가 동일한 개념을 갖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 어렵다 싶으면 대등만, 대등에 나와 있는 고, 며, 나, 지만 이것만이라도 외우시면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니까 종속이 되니까 그것만이라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밑에 나와 있는 문장의 이어짐, 단어의 이어짐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주어가 접속어로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어도 이어진 문장이다. 이런 것들 보면은 디테일하게 밑에 위에 나와 있는 대동과 종속은 솔직히 중학교식 문제라고 본다면 밑에 나온 3번 같은 것들을 갖다 좀 보세요. 이런 것들이 뭐 사실 그 교과서에 언급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자습서나 이런 참고서 뭐 문법 관련된 이러한 그 책에서도 보기 좀 힘듭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 따로 해주신 거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더 출제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낫겠죠. 보니까 순철이와 영수는 야구 선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순철이와 영수는 야구 선수이다 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 자체에서 볼 때 서술어 자체가 야구 선수이다가 서술어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순철이와 영수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 순철이는 뭐예요? 야구 선수예요. 그죠? 영수도 어때요? 얘도 야구 선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철이는 야구 선수이다, 영수는 야구 선수이다는 두 개의 문장을 뭘 통해서 요 나오는 와라는 이러한 그것을 통해서 둘을 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와 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순철이 영수는 이거 전체가 뭐가 돼요? 전체가 주어가 되죠. 요 자체. 그래서 주어 서술어 사실은 얘는 이렇게 보면 혼문장처럼 느껴져요. 그죠? 혼문장처럼 느껴지지만 얘는 지금 이 주어가 어떻게 바로 두 개가 둘이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순철이는 야구 선수다, 영수는 야구 선수다 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장이 이어졌다 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접속 조사로 이어져 있어도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철수는 영어와 독일어와 불어를 할 줄 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철수는 지금 어떻습니까? 뭘 합니까? 영어를 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독일어도 할 줄 압니다. 불어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장이 세 개입니다. 철수는 영어를 할 줄 안다, 독일어를 할 줄 안다, 불어를 할 줄 안다 라는 세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엮었다는 측면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어진 문장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쪽에 서술어가 생략되어도 이어진 문장이다. 자, 그러니까 순이는 역사책, 영수이는 지리책을 읽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근데 두 가지 문장이 섞여 있는 거죠. 하나는 순이는 역사책을 읽었다, 영수이는 지리책을 읽었다 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문장이 이어져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밑에 나오는 대칭 용언이 사용된 이어진 문장이 아니다. 바로 이것은 혼문장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무슨 얘기냐? 마주치다, 부딪히다, 만나다, 대면하다, 싸우다, 닮다. 그리고 또 같다, 비슷하다, 다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요. 철수와 영수는 골목길에서 마주쳤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마주치려면 뭐가 해야 돼요? 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주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어의 복수 형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철수는 골목길에서 마주쳤다, 영수는 골목길에서 마주쳤다. 마주치는데 누굴 마주쳤느냐 라고 하는 그때는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철수와 영수이라는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때는 주어의 복수 형태로 바로 이루어진 혼문장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수와 영수는 닮았다. 네, 닮았다. 얘기하려면 어떻게? 둘이 필요합니다. 바로 비교 대상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철수와 영수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 자체가. 그런데 이걸 바꿀게요. 어떻게? 영수는 철수와 닮았다. 이렇게 되면. 영수는 철수와 닮았다 하면 이때도 혼문장이에요. 그죠? 혼문장인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문장 성분이 달라집니다. 자, 철수와 영수는 닮았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주어가 복수형으로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주어, 서술어 하나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영수는 철수와 닮았다 하게 되면 영수는 주어가 됩니다. 철수와는 그때 부사어가 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주어, 부사어, 그 다음에 서술어의 형태가 된다는 측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앞에 것도 볼까요? 철수와 영수는 골목길에 마주쳤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어, 부사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서술어입니다. 근데 바꿔볼게요. 영수는 철수와 골목길에서 마주쳤다 이렇게 되면은요. 영수인이 주어가 되죠. 그 다음에 철수와는 부사어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골목길에서 역시 부사하고요. 그 다음에 마주쳤다 서술어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게 접속어가 어디에 쓰여 있느냐, 그러니까 접속 조사가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시 철수와 영수는 할 때 와는 접속 조사가 되지만 영수는 철수와 골목길 마실 때 와는 부사격 조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직 이해가 좀 안 되셨나요? 철수와 영수는 공부한다 라고 하나 좀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공부합니다. 누가? 철수는 공부합니다. 영수도 공부를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얘는 주어가 두 개가 됩니다. 요거 자체가. 그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했었던 철수와 영수는 닮았다 같은 경우는 철수하고 영수 둘을 갖다 어떻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돼요? 둘을 비교해서 하나의 주어 자체를 하나로 둔다는 거죠. 어떻게?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수형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자는 거죠. 어떻게? 자, 요거 자체를 영수는 철수와 닮았다. 네, 영수하고 철수 비교하긴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비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영수를 철수와 비교했어요. 그럼 영수는 이 주어가 되고 철수와는 뭐가 된다? 얘는 부사어가 된다는 거죠. 요 자체가. 그때 바로 이 와는 바로 뭐가 된다고요? 와는 부사어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된다고요. 대신에 위에 나와 있는 와, 얘는 어떻다고요? 철수하고 영수를 이어주는 바로 뭐가 돼요? 얘는 접속 조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대칭 용언에 대한 측면 한번 다시 살펴봤고요.
형용사는 같다, 비슷하다, 다르다 이런 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이거한테 비교하는 거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꼭 필요해요. 이거 자체는.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하고 이제 아는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아는 문장도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자 아는 문장은 속에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기를 금년에도 바란다 라는 측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좀 예를 한번 좀 써가면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거기 말한 것처럼 농사가 잘 되기를 농사가 제일 되기를 금년에도 바란다. 자, 바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바랍니다. 누가 어떠한 소망을 비는 건 사람이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앞에 주어가 네,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생략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바란다. 이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금년에도 얘는 서술어가 안 돼요. 네, 그럼 제끼고요. 잘 되기를 요거니까 어떻습니까? 기본형이 잘 되다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얘가 서술어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럼 잘 되는데 뭐가 잘 돼요? 농사가 이것이 또 하나의 주어가 되네요. 그럼 이렇게 앞뒤를 갖다 이렇게 해서 막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막고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하나의 이러한 그 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절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지금 보면은 농사가 잘 되기를 하고 있어요. 농사가 잘 되다입니다. 그럼 되다에 여기 다라고 하는 되다 되고 되니 하는 어미가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바로 기가 들어와 있어요. 이 자체가 몇몇 학생들은 자꾸 기를인데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네. 기를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어미만 따했을 때 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라는 발음어 얘는 명사형 어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명사형 전성 어미가 들어왔고 그 뒤에 누가 뭐뭐를 이라는 얘는 누구예요? 바로 목적격 조사가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얘는 아는 문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명사형 어미를 지닌 거니까 무슨 절? 바로 얘는 명사절이다 라고 봐야 되고 그 명사절은 바로 안긴 문장 안 속에서 무슨 역할? 바로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겠죠. 그럼 농사가 잘 되다. 농사가 잘 되다 라고 했는데 꼭 필요한 다른 성분이 있나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어 서술어로 모두 끝이 맺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자리 서술어고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는 문장 같은 경우는 속에 다른 문장을 안고 있는 이러한 겉에 전체 문장을 갖다가 지니는 이러한 글이다. 그래서 안에 안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안긴 문장 그리고 요 밖에 있는 것이 아는 문장 안고 있다라고 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안긴 문장에는 이렇게 명사절, 그 다음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어요. 네. 명사절 같은 경우는 쉽게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죠? 명사형 어미를 갖다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명사형 어미, 미음이나 음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수가 축구에 소질이 있음이 밝혀졌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밝혀졌다 뭐가 철수가 축구에 소질이 있음이 이 이를 통해서 앞에 문장 전체가 주어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있다라는 거에서 있음이라고 하는 이런 명사절이라는 거 올해는 네가 합격하기를 빌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올해는 네가 합격하기를 빌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빌겠다. 네 아까 바란다처럼 비는 거는 사람이 그죠? 그렇다면 주어가 아하 여기도 생략돼 있구나 라고 보실 것 같아요. 자 합격하기를 합격하기를 보니까 기본형이 얘가 합격하다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끝내야겠네요. 그럼 합격을 누가 해요? 내가 합니다. 얘가 지금 이제 주어가 되네요. 그럼 이렇게 끊어야겠네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안긴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안긴 문장 봤는데 뭐뭐 하다. 자, 여기 자체에서 지금 이 다가 어떻습니까? 얘가 빠지고 그 자리에 누가 기가 들어와 있어요. 기가 들어오면은 요거 명사절. 그런데 그 명사절 뒤에 누가 르이 붙어 있어요. 아, 이거 목적어 역할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네가 합격하다. 합격하는데 뭐에 합격해요? 여기 자체에서 시험에 합격하는지 아니면 뭐 운전 면허에 합격하는지 어떠한 무언가에 합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네가 합격하다라고 했을 때 네가 시험에 합격하다라고 하는 네가 면접에 합격하다라고 하는 부사가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에 대해 한번 또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여기 자체에서는 합격하다 앞에 부사를 꼭 넣느냐 그 자체는 꼭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합격을 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본다면은 그냥 요거 자체가 한 자리 서술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거는 같습니다. 요 자체가 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안긴 문장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고민이 많은 것이 라고 해서 이 부분 여러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건 뭐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잠깐 보시면 그냥 많다가 서술어인데 거기에 는이라는 명사, 관형사형 어떻게 보면 어미가 붙은 거죠. 근데 거기에 것이라는 의조명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많다는 것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자체는 어떻게 하나의 명사절이 되지만 근데 는이라는 것까지만 밑줄 쳐 있으면 많다는 이렇게 하고서 뒤에 하나의 뒤에 나오는 이러한 그 의조명사를 꾸미는 관형절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체적으로 요즘 그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막 왈가왈부 싸우는 게 많습니다. 여러 학자들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명사절로서 이야기를 갖다 굳어서 말을 하고 있다는 측면 말씀드렸었죠. 학교에서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아예 그냥 명사절로 지금 인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밑에 보면은 세 번째 느냐, 그다음 뭐뭐냐, 는가, 니은가, 는지, 니은지 등의 이러한 종결 어미로 끝난 문장이 그대로 명사절이 되어 안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통해 한번 봐주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고등학교 이러한 그 문법상에 있어서 고등학교 문법상에 아는 문장이 있어서 요건 그렇게 그 언급을 사실은 하질 않습니다만 학교에서 이런 게 나왔으니까 나온 거는 봐야죠. 그죠? 나온 건 봐야 되니까. 그들이 정말 그 일을 해내느냐가 문제였다. 그래서 해내다에다가 뭐뭐 느냐가 붙었기 때문에 이때도 뭐다? 명사절이라는 측면. 아셨죠? 한번 정도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관형절입니다. 관형절은 전체 문장 수의 관형어 구실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형어 구실하는 것 자체인 경우는 니은이나 은, 혹은 니을, 혹은 을, 그 다음에 또 뭐, 는, 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긴 관형절과 짧은 관형절 해서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그 나눠서 하는지 애매합니다만, 뭐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보셔야 돼요. 네, 학교에서 한 건 무조건 봐야 돼요. 종결로 끝나는 문장에 뭐뭐는이 붙는답니다. 혹은 뭐뭐 고하는의 의미를 지었다는데, 자, 나는 그분이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측면. 이러면 긴 관형절이 된대요. 그런데 네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뒤에 리을이나 는이 붙어서 이루어진 것은 짧은 관형절이래요. 요 자체가. 자, 그리고 나는 그에게 책을 빌려준 기억이 없다. 에서처럼 그에게 빌려주다 에다 니은이 붙었죠? 이런 경우 깜짝 놀라다에 리을이 붙었죠? 이렇게 리을과 니은이 붙으면은 짧은 관형절. 근데 뒤에 있는 것처럼 뭐뭐는 이라는 것이 붙으면 긴 관형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라도 학교의 시험 문제에서 관형절 이걸 갖다 나눠서 분석해봐라. 그러니까 서로 관형절인데 서로 이제는 뭐지 그 성격이 다른 걸 찾아봐라 했을 때 하나는 짧은 거 하나는 긴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제가 드린 문제들 중에서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아마. 네, 학교에서 그렇게 보신다니까 좀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네, 문제 속에 나왔을 때 부사절로 안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는 자금도 없이. 자,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뭐뭐 이 개로 뭐뭐 이 그다음에 도록 그다음 뭐뭐 개 듯이 그래서 이 개 도록 듯이 개록이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이 개 도록 듯이 이렇게 네 가지 볼 수 있는데 그는 자금도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 할 때 이 그다음에
그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할 때 이, 그 다음에 그는 얼굴이 잘생긴 것과는 달리 할 때 리. 지금 보면은 다르다에다 이가 붙어서 달리가 된 거예요. 요 같은 경우도.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용언의 어간에 이 없이 같이 달리가 붙으면 이것이 부사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것만 시험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요것만 내시려고 해서 요 세 개만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뭐 학교에서 이것만 했다면 이것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없이 같이 달리. 네. 더 쉽은데요? 네. 다음에 서술절로 안긴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만 보면 사실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만 나올 일 전혀 없다고요. 어떠한 문장 전체 속에서 그 속에서 찾게 하는 시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어는 있는데 앞에 보니까 주어가 두 개 있다. 이런 거는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는 측면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서술어와 주어는 분명히 찾아야 된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책은 활자가 너무 작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작다. 뭐가 활자가 너무 작다. 활자가 주어가 되고 너무 작다가 서술어가 돼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이 책은 이라는 얘도 주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는 두 개, 근데 서술은 하나.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바로 이건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다. 봐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인용절이 있습니다. 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거기 있는 것처럼 직접 인용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 큰 따옴표를 넣고 뒤에 뭐뭐라고가 들어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간접 인용 큰 따옴표가 없어요. 그리고 뭐뭐고라는 것이 들어있으면 이때 간접 인용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긴 문장에 대해서는 워낙에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연결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문장이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있던 부분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아까 얘기한 명사절의 3번이라든지 관형절 같은 경우는 어에 뭐 긴 거 짧은 걸 나눠놨다든지 부사절도 딱 저거 세 개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그다지 이렇게 어렵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좀 어렵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것들과 이렇게 연계해서 접해서 이렇게 시험을 출제시킨다면 그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여러분 톡으로 좀 질문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푸시고 저에게 지금 요 문제 내용 정리한 것들, 그다음 문제 내용 정리한 거 저한테 따로 안 보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문제 푼 것들, 그것들 저한테 사진 찍어서 올려 보내주시면 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안 보내드리고요. 정리가 다 끝났다고 해서 그리고 답안 정리 끝나고 했다고 해서 오늘 끝내지 마시고 좀 제가 드린 또 숙제 문제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오늘 역시 했던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이니까 그거 다시 한번 좀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